백김님이 한숨도 못 잤대요. 백김님이 한숨도 못 잔 이유는 바로 그녀가 데이트를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남자가 기다리던 시병숙이 돌아오고, 시병숙님이 지금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사계에서의 경험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미스터 박이 처음으로 돌아왔구나. 황님이 되게 처음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황님이 더 늦었구나. 두 사람이 그래도 얘기를 많이 했나 보지. 그래서 뭐 나이대도 맞고 뭐 소맥 얘기하고. 근데 이제 백김님은 되게 여유 있고 나이에 맞는 연륜을 보여줬는데, 질투 앞에 연륜 장사 없죠. 아니, 질투라는 단어가 절대 나쁜 단어 아니에요. 뭐 예전에도 막 그것 때문에 엄청 막 그 악플이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투 따로 영상도 만들어 올렸잖아요. 어쨌건 뭐 질투 앞에 장사 없지. 그 질투를 어떻게 이제 다스리냐의 문제지. 질투라는 감정이 안 생기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백김님이 시병숙님을 사랑하냐, 뭐 그럼 아직은 사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호감의 크기만큼 질투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아마 백김님도 원래는 질투를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 나라의 위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앞에서 보고 계속해서 뭔가 연애 감정을 느끼도록 푸시를 하니까 더더욱 그러겠지. 아까 황 분석 못 들었는데 황이 왜 인간 실크처럼 굴었는지 생각해봤는데, 황은 이성한테 평생 그런 토대였을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게 매달림, 간절함 이런 게 없는데 어입는 태도, 그런 걸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남자를 갈구하는 여성들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쵸? 손에 잡히지 않는 남자를 갈구하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황이 맞아, 손에 잡히지 않는 남자라는 그 묘사가 되게 흥미롭네요. 아까 했던 말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박도 좀 그런 면이 있고, 황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되게 끌리는 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박은 아쉬울 게 없는 남자, 황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신비로운 느낌이 있는 남자,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황의 이런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또 1대1로 만났을 때는 이 사람에게 빠지고 정이 일단 생기면 그걸 돌이키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건 백김님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저런 질투를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저런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같은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거지, 질투라는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이들이 있어도 뭐 백김님이나 저나 지금 동년배인데 비슷합니다. 그거를 그냥 티내지 않는 법, 그걸 뭐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법,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법, 그런 거를 하는 거지. 뭐 나이가 들면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지는 않아요. 뭐 엄청나게 그냥 고만고만한데, 그냥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 시야가 넓어지는 건 있지만,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정말 좀 낮이지. 그렇지. 황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박이 또 커플 옷을 자랑을 합니다. 오늘 낮에 인견옷 2벌. 저거 이렇게 되게 보들보들한 그런 옷이죠. 그래서 저거를 사서 선물을 했네요. 뭐 좋게 말하면 아기자기하네요. 그렇게 커플 옷까지 산 상황이네. 그래서 박님은 저렇게 뭐 작은 거 선물 잘하고, 근데 아까 박님 분석을 많이 했죠. 22 영숙님 때. 황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처럼 보이는데, 박님도 어렵기로는 둘째 가려면 서러운 사람이죠. 되게 무던한 것 같은데 자기를 추앙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추앙해주고 이 사람 비율을 맞춰줘도 어느 순간 뭔가 갑자기 안 맞는다 싶으면 본인이 그냥 팍 식어서 돌아서 버리고, 그런 게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박이 어려운 부분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의 극단적 버전. 그래서 이 사람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형성됐을 때 갑으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3부 리그의 실력인 사람이 5부 리그로 가서 뛰려고 하기 때문이야. 3부 리그의 실력인데 3부에 안 가. 저는 5부로 간다. 5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막 그 아쉬운 사람들 사이에서 저런 포지셔닝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쉬운 마음에 박이랑 하려고 하고 박한테 다 맞춰줘야 박이랑 연애가 되는데, 근데 또 박은 자기한테 다 맞춰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도 많은 걸 요구하진 않아. 근데 좀 아니다 싶으면 또 그냥 또 정리하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연애하기에는 진짜 까다로운 사람인 거죠. 본인은 되게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나보고 입고 나오래서 같이 입고 나오기로 했대. 그러니까 이제 시병숙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은 이제 착잡하죠.
그리고 백김님은 근데 뭐 40이 돼도 감정 컨트롤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조금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철이 없고 좋게 말하면 귀여운 면, 나쁘게 말하면 살짝 철이 없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막내미라고 보면 막내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백김은 잠깐 자리를 뜨고요. 시병숙님은 그 사이에 이제 커플템으로 한복을 했는데 지금 흑김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건 몰라도 백김님이 자기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걸 알면서 이거는 백김님을 정리하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백김님이 조금 그 막내 같고 철이 없는 면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그냥 커지고 그래도 나는 시병숙이다 하는 거지. 그 보통 백김님의 나이에서 다른 사람이랑 산 커플티를 입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리해요. 보통 백김님의 나이에서는. 근데 이제 백김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거를 뭐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길게 못 가거든. 그러면 저게 질투 작전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질투 작전은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백김은 이미 나가리 아니었나요? 나가리까지는 아니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았죠. 그래도 시병숙님이 만약 박과의 데이트가 별로였다면 백김님의 가능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근데 뭐 박과의 데이트가 좋아버렸으니까 어려운 시작이 되긴 했지. 근데 이때 아직은 정리 아니고 다음 회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회차에 어쨌건 1대2 데이트가 있으니까. 그치. 40대 남자들은 내 눈앞에서 이제 저런 걸 보면 그치. 체면이 중요한 나이가 되니까. 뭐 체면이라고 할까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많고 사람의 마음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거기서 애써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 않죠. 자기 마음을 돌리죠. 근데 시병숙님은 지금 박님으로 결정한 게 아니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그 또래 남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백김님은 저걸로 정리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백김님은 차에 바람막이를 갖다 잠깐 자리를 피했는데 둘이 커플티야? 응? 근데 시병숙님은 이게 커플티라고 생각을 못했나? 무슨 갑자기 커플티예요? 커플티는 아니고 선물 주니까 고마워서 이런 거를 너무 모르네요. 시병숙님이 저거를 이게 어느 정도 괜찮고 자신감 있는 남자다라고 하면 나이가 든 남자 입장에서는 저런 경우에는 선을 긋거나 만나더라도 깊은 관계로 안 가요. 저거는 뭐 환승연애나 그런 뭐 20대 정도의 커플들에게 어울리는 일종의 뭐 플러팅이든 질투 작전이든 되는 거고 그거는 쉽지 않아. 이렇게 되면 또래의 남자 좋은 남자 만나려면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르다. 이게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그만큼 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노련함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이 사람을 더 당기기 위해서 뭐 밀당을 한다거나 그런 게 지금 물론 시병순이 밀당하는 건 아닌데 밀당하려고 밀하는 순간 미뤄져 버려서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뭐 애써 계속 외면을 하는데 시병숙님은 지금 박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래서 뭐 복수할 거야 이런 거 아니야? 복수라고 하는데 뭐 백김은 복수 그런 건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했지. 근데 이게 솔로나라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여기서는 어쨌건 5명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김님도 이런 일이 밖에서 있었으면 여기서 끝이야, 실은. 근데 밖에서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정숙님을 처음에 선택하려고 했다가 에휴 그래도 뭐 이성적으로 보이는 게 영숙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영숙을 선택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영숙님이 모두에게 친절한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 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장인이 저울질하는 건데 이 사람과 커플티를 입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는 별로지. 예를 들어서 환승연애만 봐도 거기서 희두가 나이 기억나요? 희두랑 나연이라는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팔찌인가? 그런 게 있어. 이 사람이 커플 팔찌를 하고 있잖아? 그걸 보고 화를 엄청 내. 물론 그들은 커플이었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젊어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헤어질 이유가 돼. 이 사람에게 마음을 정리할 이유가 된다고. 근데 그거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와중에 흑김도 아련한 눈빛, 뭔가 마음이 조급해져 가겠죠? 근데 이런 조급함으로 커플이 되면 밖에 나가서 깨지기가 좀 쉽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뭐 한숨이 이렇게 너무 깊잖아, 땅이 꺼졌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드립을 치는데 지금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자기의 이 커플 잘못을 보고 있을지 그 생각을 못 하네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굉장히 밝아지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없다는 생각이 살짝 스쳐가네요. 그래서 뭐 앞만 잘 보여도 헛방이야 뭐 그러면서 뭐 4시간을 남자 둘이서 그래서 짜증이 확 났대. 그 와중에 인견 옷을 입으니까 귀엽고 착장은 귀여운데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귀여워서 미소 짓다가도 과정을 생각하면 울컥. 그래서 저런 감정의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게 확률인데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게 설렘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면 괜찮은데 그게 20대처럼 힘들고 좋았다 힘들고 이런 거는 도망쳐버리는 확률이 좀 높죠. 이렇게 박님도 갈아입고 커플 옷으로 여기서 뭐 빵 터지고 좋은데 이게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커플룩을 입고 이런다는 거는 우리는 지금 거의 커플이 됐어요라고 지금 어필을 하는 셈이란 말이지. 시병숙님은 지금 박으로 결정한 게 아니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줬으면 갈아입으래. 그래서 박은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인견 추울 거야. 어떻게든 갈아입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 상황에서 시병숙님의 저 포커싱이 유지되지 않으면 충격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십정숙님은 1대3 데이트를 마치고 왔죠. 십정숙님은 배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백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왜냐면 백김 생각해보면 백김은 정숙님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정숙님은 그래도 백김을 선택했다, 배를 선택했다 그랬네. 그렇게 십정숙님이 미안한 마음에 백김님을 혼자 남긴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주물럭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데이트 내내 이제 백김님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근데 여기서 백김을 위해서 요리를 하려는 이라고 하지만 백김님 입장에서는 정숙이 나만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까지는 하기 힘들죠. 저거 하면은 이제 다 같이 먹을 거고 지금 흑김도 안 먹고 그랬으니까. 근데 막상 밥이 나왔을 때는 백김이 혼자 막 먹긴 하더라고. 백김님은 정숙님을 이성적으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막이든 이런 게 자꾸 뭐 사랑의 주물럭이니 백김을 위한 저녁이니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데 정숙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김님 생각에 정숙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주물럭을 줬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죠. 어쨌건 정숙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안에서 좀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숙님이 주물럭을 하면 뭐 지금 저녁은 백김님 위주로 먹었지만 흑김님도 굶었고 다른 사람도 안 먹었으니까 정숙님이 그냥 겸사겸사 내일 먹을 것까지 해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겠지. 백김이 나만 해주려고 정숙이 사랑의 주물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 지금 자막이 사랑의 주물럭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저거에 현혹돼서 지금 사랑의 주물럭을 먹고 선택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소심 씨가 그 다른 사람 뭐 데이트하고 나가서 혼자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있었어. 소심 씨가 와가지고 뭐 그때 뭐 누구야 뭐 옥순 씨가 밥을 안 먹고 들어왔어. 영수님이랑 대화하다가 밥 안 먹었어? 뭐 좀 차려줄까? 뭐 간단하게 뭐 주물럭 하나 해줄까? 그래서 해줬다고 해서 옥순님이 선택을 안 받았다고 소심 씨가 막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자막이 저렇게 있어서 우리가 같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건 정숙님의 마음은 알아요. 정숙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쨌건 정숙님의 너무 몰입해서 봐도 안 되고 백김님의 너무 몰입해서 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리 준비를 도와주러 온 남자들. 여기서 황이 도와주긴 하거든. 그래서 뭐 마늘도 빻고. 근데 여기에서 이것 좀 도와줬다고 뒤에서 파업한데 어쩐다 그런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뭐 데이트는 재밌었냐. 근데 들러리 느낌이다. 그러면서 조금 해명을 해요. 나는 오빠한테 많이 올 줄 알고 다음에 데이트할까 싶었는데 오빠는 한 명도 없고 웨스트밴은 3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 같지. 밖에서는 막 남편 욕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남편 밥 해줘야 된다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들은 또 끼니가 엄청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숙님은 나 편한 동생이랑 그냥 밥 먹은 거야. 난 너밖에 이제 안 남았어 라는 거를 지금 이제 시선이나 동작으로 어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춧가루 쓰고 남은 거 그냥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지금 백김님이 그거를 그냥 고춧가루 주거든요. 정숙님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이야기하면 고춧가루 보내줄 테니까 말만 하면 고추가 온다고? 그래서 고춧가루 실컷 먹겠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로 이어진 사랑. 그렇게 정숙님은 나 그냥 오늘 친동생 만나고 왔어. 실은 데이트는 너랑 하고 싶지. 아 그래? 앞으로 고추 필요하면 말해. 네가 고추를 원할 땐 항상 내가 고추를 가지고 갈게. 약간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대화들을 주고받고 근데 여기서 배가 들어오다가 도와드릴까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 백김님은 장난한 줄 알지만 정숙님은 주변에서 아유 두 분 잘 어울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두 분 이렇게 좋은 시간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정숙님은 또 그런 거에 또 휩쓸린단 말이에요. 정숙님은 굉장히 강단 있고 강한 여자 같지만 실은 귀가 얇고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은 괜히 마음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마늘 머리 더 칠하고 그렇게 이제 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같이 요리 시간을 갖는데 정숙님은 나 실은 너야 데이트하고 와서 미안해 이 말이고 백김님은 아유 그래도 친구밖에 없네
우리 정숙 친구 우리들 위해서 또 아유 그래도 우리 나라 사랑 동기 사랑 친구 사랑 이러면서 그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도 백김님은 자기가 많이 먹을 거니까 내가 많이 도와준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정숙님이 처음에 그 묶는 드립치지 알면서 드립치지 그런 드립들을 통해서 백김님은 정숙님이 여기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순수한 사랑을 하려 막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즐기러 온 큰 누나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면의 소녀가 상처받기 싫어서 어떤 주모 갑옷을 입은 거지. 주모 갑옷을 입은 상처받은 소녀가 정숙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김님이 그 소녀를 이렇게 어깨동무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포지셔닝을 잘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언니로서 누나로서 포지셔닝 하는 것보다 본인을 위한 포지셔닝을 했어야 돼. 흑김님을 위해서 드립을 쳐준 건 알겠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 T4에 맞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정숙님의 저런 모습을 보고 아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 근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편안해하는 사람은 이성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사람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 보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성으로 안 보면 편해. 뭐 친한 누나, 친한 동생, 누나 같은 동생. DM 보내라고 해보라고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편하게 이성으로 보기는 힘들지. 저 주물럭은 뭐 근데 뭐 제육볶음 같은 건가 봐요. 그렇게 정숙님의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영숙님 곁에는 흑김이 영숙님이 상처 씻는 거를 도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흑김도 아까 그 커플 인견을 보고 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압박감을 받죠. 압박을 받고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술 먹고 누워서 어제 입던 옷 그대로 누워서 발로 인사하는데 뭐 그건 그건데 그 전에 이미 끝났죠. 여기서 흑김님이 살짝 앙탈을 부립니다. 흑김은 이상형? 이쁜 여자겠죠?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 두 가지겠죠. 흑김님이 다른 분들하고 장난도 하고 나랑만 있으면 장난 안 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병숙님은 뭐랄까 이게 좀 신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십기랑 다르게 벌써 두 명의 그 관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드립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와요. 어떻게 한번 세게 쳐줘? 빠져줄겨? 근데 흑김님을 남자로 안 보기 때문에 더 말이 잘 나오는 것도 있어. 흑김이 나를 남자로 보지 않겠구나. 왜냐면 흑김이 영자님을 선택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흑김님이 말도 없거든. 예를 들어 백김님은 뭐 산책하러 가요 이래서 뭔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괜찮겠어? 준비돼 있죠? 그런 말에 흑김님은 진심을 담아서 말한 건데 여기서 시병숙님은 뭐 호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병숙을 흑김님은 따라다니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흑김님이 가자고 한 게 아니야. 영숙님이 그냥 거기 가볼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 흑김님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흑김님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랑 일상적인 이런 대화나 이런 거를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이게 뭔가 막 재밌게 말하고 싶고 살짝 그 외진까지는 아니겠지만 살짝 외진 느낌이 조금 더 재밌고 외향적인 사람이고 싶은데 그 내면에는 이제 그렇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내찐이라고? 그래? 여기 내찐 감별사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외찐은 아니지. 우리가 봐왔던 외찐들을 생각해보면 많이 결이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님은 흑김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이렇게 좀 해라. 흑김님이 이제 듣다가 실은 나 숙소 갔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누굴 찾았는데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시병재가 나라고? 진짜 이런 일이? 키 크고 깔끔한 그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야, 그 점쟁이 용하네요. 신들린 연애 나와야겠어. 그래서 뭐 말을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흑김님이 진짜 갑자기 훅 들어가. 네가 꼬시고 싶게 만들면 되잖아. 이게 너무 급발진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인터넷 소설 감성이다. 그러네. 좀 인터넷 소설 감성. 그러니까 흑김님은 저 말을 그냥 갑자기 나온 걸까? 연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숙님도 이거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돼? 네가 좀 하게 만들면 나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뭐 갑자기 뭐 반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동생으로만 보이던 친구가 좀 이성으로 보이는 수도 있겠지. 저게 너무 황당한 게 자기가 좋다면서 저게 상황이 맞는 거예요. 영수이가 들이댔으면 몰라도. 근데 그 뭐 연하라는 게 많은 부분을 좀 무마시켜 주기는 하죠. 무마시켜 주기는 해. 근데
그냥 말의 맥락으로만 따지면 아니 지가 할 거면 지가 해야지 왜 하게 만들으래 하고 싶게 만들으래. 근데 이번에 그래도 뭐 황박을 보고 황박이랑 같은 기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딱히 크게 이슈되진 않았죠. 뭐 황은 슈퍼데이트권 따와, 박은 뭐 그냥 남아서 왔어요. 막 지금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네가 나 꼬시게 만들면 되잖아. 약간 이게 그냥 인소 감성 정도로 그렇게 그냥 좀 무마됐죠. 여러모로 뭐 기수 운이랑 나이 운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온세미로도 지금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된다는데 지금 어쩌면 지금 당장 1, 2년 후에 이런 감성이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어쩌면 시대를 살짝 앞서가는 느낌의 드립이 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야. 이게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괜찮다는 분이 35%가 되지만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덱스가 유튜브 어느 영상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반존대만 하면 설렌다고 했지만 반존대도 함부로 하면은 거기서 그냥 버릇없는 놈으로 찍힐 수가 있으니까요. 아, 멘트는 별론데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죠. 일단 영숙님은 흑김의 외모가 좋아요. 그 나이도 뭐 어리고 키 크고 이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숙님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쨌건 괜찮은 남자가 저렇게 훅 들어오는 거는 영숙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반존되는 덱스 같은 분이나 해야 설레는 거지. 그렇게 어색해졌고 또 어색해지니까 왜 나랑만 있으면 말이 없어져? 그냥 말 놔버렸네? 응? 미스터 박이랑 있으면 그렇게 말하더니 니네 커플티도 입었잖아. 나랑만 있으면. 아, 근데 뭐 흑김님 이해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투리에 쓰는 사람이 난 매력적으로 다가와. 자기 생각이. 근데 이제 시병숙님은 조금 당황했고 소연의 선택은 했지만 이성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나 보다 생각했지. 아니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뭐 일상이니까요.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거라고 느끼지 못한 거지. 이성적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흑김님 지금 아까 짜장 먹고 앞에서 커플티 보고 이러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러면서 확 갔어. 운동선수의 승부욕? 아, 그게 더해졌을 수도 있겠네. 그때 이 전날 저녁에 대화를 할 때 흑김님은 좀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는데 시병숙님은 약간 조언을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말했나 보네. 그래서 말을 해줘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제 시병숙님은 나를 일단 이성으로 생각하는지 몰랐고 그분도 그렇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랬다. 이제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봐라. 뭐 하여튼 대충 비슷한 맥락으로 말했지. 그래서 연하들이 누나 만날 때 누나 금지, 존댓말 금지. 아, 그래요? 이 느낌이 왜 여기서 나지? 근데 여기서 시병숙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모질게 하니까 모질게가 그거지. 내 앞에서 커플티 입고 있었던 거, 커플로 잠옷 입고 있었던 거. 그게 뭐 흑김 입장에서는 좀 모질게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시병숙님이 너무 생각이 짧았어. 아무리 데이트하고 나와서 왔어도 그 커플 잠옷을 입고 잠재적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보이고 그랬다는 거는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 밖에서 액세서리를 같이 커플로 맞췄어도 들어오다가 이렇게 풀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네가 꼬실 걸 만들면 되잖아. 아무튼 세게 말했군요. 선물 받아서 약간 고마운 마음에 한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거지. 아, 그건 그냥 자랑이라고? 아, 그냥 자랑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영숙님은 되게 단순한 듯. 영식이 커피 자랑하면서 아, 되게 단순하네 그러고 보니까. 식기 때도 영식님 주셨던 라떼 막 자랑했었지. 생각해보면 지금 굉장히 밝아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구나. 그렇게 어쨌건 시병숙님은 흑김님에게 고백을 받았고요. 주방에서는 또 요리가 한창이네요. 여기서 또 백김님이 내 차에 술 더 있으니까 술 더 갖고 오면 돼 라고 배한테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정수님 이상한 테이프 있는 거 아닌가 또 19금 농담을 또 하죠. 그렇게 또 술을 가지러 가고 근데 이런 걸 보면 물론 자기 차니까 자기가 간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정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뭐 그닥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요리하니까 도와주는 그냥 도의적인 차원이지. 지금 백김님은 배는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뭐 나만 주방에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데이트하네 이런 걸 보면 정숙님과 단둘이 요리를 하는 시간이 절대 데이트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요리하고 짐 가지고 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다 데이트하고 있다. 우리 4명 말고는 다 데이트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주방 찬모냐. 언니가 계속 미스터 백김 걱정돼서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된다고. 영숙님이 두 사람을 좀 밀어주고 있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밀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백김님은 좀 곤란해. 이걸 알게 되면. 정숙님은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남자는 배불리 먹여야 되고, 그리고 이쁜 여자 보면 다 눈 돌아가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이쁘면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밥을 무조건 먹여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닌 사람이 많은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노? 이러니까, 아, 그랬어? 약간, 의리? 약간 이런 느낌이지. 백김은, 아, 그랬어? 우리 친구.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거는 역시 우리 친구밖에 그 느낌으로 백김은 장난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정숙이랑 막 그 선 넘는 그런 드립들을 막 치다 보니까. 근데 정숙에게는 지금 저건 너무 과해. 저렇게까지 하면은 정숙 내면의 소녀가 두근거려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데이트를 신청할 줄 알았겠지만 저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숙님이 백김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 순진하다 그랬잖아. 순진하다고. 순수하다고 그랬나? 순진하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그때 22 영숙님이랑 배랑 데이트할 때 기다리면서 했던 말이거든. 순진하다. 근데 너무 순진한 거 싫다. 지금 백김님이 순진해? 안 순진해요. 그냥 오히려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친구로, 이 정도는 그냥 친구끼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견으로 이 사람을 딱 알아봐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딱 규정을 하는데 절대 아니지. 오히려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사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거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서 정숙님은 이성적 호감이 없는 사람이야. 애초에. 이성적 호감이 안 간 사람. 그래서 뭐 그냥 동성 대하듯이 우리는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친구끼리 누가 저런 스킨십이면 친구끼리는 하지. 친구끼리는 야씨 너 고맙다 야씨 하지. 친구끼리는 하지. 왜 안 해? 그러니까 애초에 여자로 안 보는 거지. 여자로 안 보는 말 그대로 뭐 여사친이라면 하지. 근데 뭐 저 나이에 여사친이 있냐라고는 아니지만 그냥 여사친이어도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에게는 하지. 근데 여기는 그치 이성이야. 여기는 낯설이고 여기는 솔로나라고 이성이기 때문에 저런 게 정숙님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순진한 쪽은 정숙님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정숙님은 스스로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인기도 많았고 이성도 많이 만나봤으니까 스스로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백김님이 너무 빨리 정숙님을 판단했다고 생각해버렸어. 정숙님이 너무 이렇게 막 그 왕언니 느낌, 왕누나 느낌으로 거기서 막 술 마시고 술 친구처럼 돼버리니까 백김님은 저래도 되는 줄 알아.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정숙님 센 발언 자체가 방어 기제인데 정숙님이 마음이 여려. 왜 여려?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약해. 근데 그 약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동생들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강박처럼 자리 잡고 있어. 분위기 띄워야 된다. 자, 동생들 지켜야 된다. 뭔가 그 여기에서 우리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뭐 남성 아니면 어쨌건 그런 어른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상처 주는 남자 어른에 대한 공격성이 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정숙님의 볼이 저거는 뭐 주물럭이 비친 거겠죠? 볼이 주물럭색으로 변하셨네요. 그래서 남자답네 박력 있다. 아 옆에서 영숙님까지도 지금 그 마음에 불을 지르잖아. 응? 영숙님까지도 저게 남자답고 박력 있는 플러팅이다라고 영숙님도 옆에서 그렇게 해버렸어. 근데 영숙님은 뭐 잘 모르니까 저랬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뭐 아유 미스터 백 고르기 잘했네. 아유 질투 효과로 백김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하네.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영숙은 맞아. 정숙을 그냥 맞춰주는 걸 수도 있겠지. 이 주물럭은 약간 이게 자박한 그런 제육볶음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볶음이 아닌 거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좀 먹었나? 먹으라고 주긴 줬는데 거의 뭐 백김님 위주로 먹는 것 같아. 흑김님은 옆에 있구나. 다른 분들은 뭐 밥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막 땡기진 않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영숙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빨린 말 잘하죠. 그 박님하고 데이트를 할 때도 어우 멋져 인기 많아요 하면서 이게 발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얘기를 막 하죠. 이렇게 상석에서 이렇게 먹고 있네요. 다른 분들은 먹을 만큼 먹었고 흑김님만 지금 컵에다가 덜어서 먹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상황이면 먹는 상 쪽에 흑김님은 좀 놔두지. 백김님이 워낙 잘 먹으니까요. 형님 배 많이 고팠냐고. 근데 막 어제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어르신 식사하는 거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다들 다이어트하고 와서 그랬겠지. 그러면서 이제 맨날 언니가 해준 밥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언니가 해준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숙님은 내가 해준 밥에 이 사람이 너무 아프나. 이 사람은 이제 내 요리를 먹기 위해서 나랑 같이 살 생각을 하겠구나. 아유 순진한 사람 또 내가 요리 한 번 해줬다고 또 나한테 반해가지고. 근데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반한 것 같고 설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20대 때는 그 마음이 어떤 하나의 순간으로 확 식기도 하고
40대 때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기술들을 다들 많이 익혀서 40대 이상의, 물론 백기민님 그렇다는 전혀 아니고 40대 이상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어떤 여미새들은 자기가 여미새인 걸 절대 들키지 않죠. 여미새 행동을 하면서 들켜서 어떤 낭패가 있는지를 다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상대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정숙님 연애 많이 봤을 텐데 왜 저기에 넘어가죠? 상처가 많고 외로운 사람들은 성벽이 높은데 그 성벽을 넘어온 사람에게 속수무책 당하죠. 그게 이제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혼자 짜장면을 먹을 때, 자기가 백김을 선택하지 않아서 백김이 혼자가 됐을 때, 그때 넘었죠. 정숙님은 강강약약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 약한 동생들을 위해서 강한 남자 영수와 싸웠잖아요. 언성 낮추세요. 내 동생들이 김치 안 넣었으면 안 넣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커졌죠.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연민이 들 때 마음이 커지지. 근데 물론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음식에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러면서 뭐 밥 좀 먹자고 농담하고 뭐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숙님하고 백김님이 공식적인 커플처럼 분위기가 막 흘러가는 거야. 근데 백김님은 지금 즐기고 있거든. 마음은 시병숙에게 있고. 근데 여기서 시병숙님이 술 안 먹었어요? 이게 술 먹은 것처럼 노는데 술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백김님은 확 빈정상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만. 못 마신다고 첫날부터 얘기했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숙님은 백김님에게 호감이 있고, 백김님은 시병숙에게 호감이 있고, 시병숙은 박에게 호감이 있고, 박은 심육영자에게 호감이 있고, 심육영자는 지금 이제 배에게 호감이 생길 거고, 배는 근데 또 심육영자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네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시병숙에게 서운한, 나에게 무관심한 그녀와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녀. 근데 이게 뭐 정숙님 인칭으로 그래서 그렇지 백김님이 시병숙에게 더 신경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숙님이다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선택의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이때까지는 해도 이제 정숙님은 기분이 좋았죠. 막걸리가 없으면 2% 부족한데 상처가 많으면 편견 없이 보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자들이 정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그냥 즐겨. 정숙님은 그냥 다 같이 즐기자라고 하고 있죠. 성벽 높은 사람한테 성벽 낮추는 거는 그거는 애착 회복이에요. 결국 이 사람에게 어떤 세상에 대한 안전지대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에게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좀 무조건적인 안전지대, 그 사람에게 어떤 결국 헌신을 주고받고 결국 애착 회복의 과정이야. 성벽을 낮추는 과정이. 그래서 일단 흑김은 당연히 뭐 예상했던 대로 시병숙님을 선택하고요. 마음이 잘 맞는. 그리고 정숙님은 이제는 이제 백김이 끌리죠. 백김 다른 사람보다 제일 편하고 안 바뀌고 쭉 가겠다. 이렇게까지 안 바뀌고 쭉 가겠다 했는데 선택을 못 받으니 이때는 그러니까 정숙님 생각에 백김은 순진하고 어리숙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외모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 나름 노련하고 여자 마음 알 만큼 알고 뭐 그런 그러니까 여자의 속마음을 다 안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대해야 될지 뭐 어떻게 만나야 될지 데이트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안다는 거지. 그런 걸 다 알고 그리고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다 그렇게 되죠. 네, 마그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김님 오니까 배지씨 웃는데 백김님이 지나가서 시병숙에게 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저는 십정숙 할게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 그랬다가 아니다 시병숙 할게요. 이걸 보면 십정숙님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마음이 없지는 않을 수 있는데 마음에 있어서 십정숙이라고 했다가 바꾼 게 아니야. 시병숙이 아까 커플티를 입은 거에 마음이 상해서 십정숙을 선택해야지. 됐어 안 해. 그렇게 했다가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 나는데 그래도 시병숙 같은데 그래서 십정숙에게 마음이 아예 없진 않겠지.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는데 50대 50? 누구지? 이 상태에서 십정숙이다 시병숙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뭐 8대 2? 뭐 9대 1? 이 정도 많이 쳐져봤자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8대 2 정도인데 어쨌든 시병숙에게 상처를 받아서 됐어. 내 앞에서 커플티? 됐다 됐어. 누구 만나지? 근데 뭐 나랑 그래도 대화됐고 편하게 그냥 나가서 마음이나 힐링이나 하고 오자. 약간 이 마음에 가까웠던 거지.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한 상대이기도 하고 뭔가를 했다고 느껴지는데 짜장라면 끓여 먹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뭐 한 거지 멘붕이었어요. 짜장라면까지도 그랬는데 갔다 와서 뭐 그렇게 커플 잠옷 입고 있으면 진짜 거기서는 솔직히 마음이 정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정이 떨어지고 정숙님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누가 있어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시병숙님에게 마음이 큰 건 확실하고요. 정숙님은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확 상했지. 근데 이 데이트 장면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십정숙님이 이전에 해변에서 두 명하고 데이트하면 안 돼요라고 자기 마음을 계속 표현하곤 했지만 여기서 오빠 야구르지 하면서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려다가 오빠 야구르지 하고 선택 안 하고 짜장면도 먹기도 했어. 그러니까 백김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 정도 뭐 선택 못 받아도 저렇게 장난쳐도 괜찮구나. 그래서 약 안 올라? 치 하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이건 정숙님이 미안해서 그런 마음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자기도 유쾌하게 서로서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백김은 정숙도 그럴 줄 알았어. 여기서 이제 막 오빠 야구르지 하면서 막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김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정숙님은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외면당한 것 같으니까 이제 상처가 더 생기는 거고. 시병숙님은 백김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 박은 데이트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하려고. 근데 솔로 나라에 와서 좀 여러 사람 알아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지금 아니죠. 그게 아닌 이유가 시병숙님은 어쨌건 그러니까 시병숙님의 마음이 일반인이어서 그래. 보통 우리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데이트해서 좋으면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막 재밌게 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알아보고 싶지만 시병숙님은 지금 박에게 마음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심리여서 나한테 안 왔으니까 더 커 보이지. 일단 있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만나보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심리가 좀 그래요.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어. 이 사람들한테 예전에 이제 CD로 음악을 들을 때니까 CD를 세 장을 듣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 하나 고르시면 그 CD 드립니다.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통 한 3분의 1씩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근데 CD가 B CD가 없어졌네요. B CD는 못 드려요. 근데 어느 게 제일 좋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B를 제일 많이 골라. B가 제일 좋았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심리가 있죠.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크게 느끼는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착각했나? 미스터 박은 나한테 관심 없나? 미스터 박은 누구한테 관심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나 좋다는 사람 중에 적극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뭔가 나를 과장하게 표현해서 추앙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시병숙님에게 두 명이 가서 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박은 22영숙한테 가버렸고요. 유일하게 십정숙님만 혼자입니다. 백김도 마음이 있어요. 백김이 정숙에게 이걸 보면 바로 이날 낮이잖아. 이날 낮에 두 사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거울로 보여지는 거야.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어깨동무한 것이 크긴 했지만 낮의 선택과 지금 선택은 그냥 거의 그대로 이 두 사람만 보면 그대로 리버스 시킨 거죠. 그대로 이렇게 반대로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반대로 한 거지. 심지어 정숙님은 이제 오빠 야구르지 하면서 갔고 그리고 또 비슷한 거는 정숙님이 배한테 가고 나서 백김을 한숨 쉬면서 걱정했던 거나 백김님도 혼자 있는 정숙을 걱정하는 거나 비슷해요. 똑같아. 제가 저걸 보면서 남자의 동정심과 여자의 동정심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오, 그래요? 어떻게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어? 저는 뭐 좀 알기는 알죠. 그래도 주물럭 먹은 직후잖아요. 여자의 동정심은 느끼면 마음이 커지고 남자의 동정심은 신경을 쓰이지만 끝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동정심은 없던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어. 남자의 동정심은 있던 마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없던 마음을 생기게 만들진 않아. 근데 남자도 동정심 때문에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정수님은 이제 주방에서 절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동정심은 무조건 없던 마음을 생기게 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야. 근데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다. 우리 수제자들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니구만. 아주 깜짝 놀랐군요. 네. 맞아. 구원자 컴플렉스가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많죠. 그리고 또 그런 모성애를 타겟팅 해가지고 이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 절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황이 저도 파업하려고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황은 뭔가 공통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잘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 웃음에 공감하고 이제 주방 안 가요? 저도. 아니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저 월세를 못 내. 그래서 다음부터 이게 지금 수도가 끊겨서 농담처럼 나 이제 그냥 텐트에서 살려고. 그러면 이재용이 나도 텐트 가서 살 건데 이번 주에. 이런 거나 지금 같은 거지. 지금 정숙님은 혼자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 봐봐. 시병자님은 물론 마음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옆이니까 그래도 좀 눈치 보고 있는데 이게 황이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이런 관계에서의 눈치는 없는 그런 사람 같아.
그냥 주방 일하기 싫어서 이때다 싶었나 보다고? 그래서 정숙님은 지금 굉장히 서운하고요. 저게 예를 들어서 차라리 22 영숙님이라도 혼자 돼가지고 박님이 뭐 시병숙님 선택해가지고 22 영숙님이랑 혼자서 둘이 같이 먹으면 저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야. 근데 혼자가 된다는 충격이 특히나 돌싱 특집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과거에 어떤 눈물 흘렸던 순간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제가 먹는 거 올려달라고요? 아, 알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노세요. 주방에서 볼 일은 없을 거야. 하고 농담하고 강한 언니, 누나인 척 나왔지만 슬프죠. 나 혼자만 커플이 되지 못한 것 같은 슬픔이 있지.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실망이.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이, 아니, 물론 이해해요. 저것도 굉장히 표현이고 정성이고 주물럭을 해주고 내가 너 기다렸다. 그리고 주변에서 막 띄워주고. 근데 정작 정숙님이 백김님한테 마음 표현한 게 애매해요. 그게 좀 애매해. 거기서 아유 언니가 오빠밖에 생각 안 하네. 아유 정숙 언니가 기다렸어요. 뭐 그런 걸 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농담하는 거지 진담하는 거지 그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숙님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아유 주변에서 그냥 오지랖 떠네. 정숙은 그냥 그런 거 친구로 하는데 뭐 우리 여장부 정숙이 뭐 그런 걸로 말 못하겠어? 진짜 좋아하면은 야 나 너 좋아. 우리 데이트 한번 하자 이러겠지? 그렇게 이제 베끼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뭔가 정숙님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정숙님 내면의 소녀는 목소리를 안 냈어. 정숙님은 너무 고전적인 남녀 관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해주고 이 사람을 기다려서 그런 걸 해주면 아니면 그리고 또 어떤 섹시한 모습으로 말 그대로 현모양처잖아. 그 어쨌든 밥 해주고 그리고 어떤 그 여성적인 섹시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을 자극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밥 해주면 사랑은 맞지. 맞는데 그게 조금 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말을 하고 그건 또 막상 수줍어서 못 하잖아. 거기서 또 영숙님이랑 얘기할 때 뭐 키가 너무 작아, 피부가 너무 별로야, 막 이러면서 거기서 본인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를 아니면 본인이 마음이 커지는 거를 그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든 거기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단 말이야. 그쵸? 나는 설렜는데 너는 안 설렜다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굉장히 큰 미덕인 것처럼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미덕이 되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예전과는 달라. 남자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남자도 요리를 잘하면 매력적이고 그리고 요리를 굳이 잘하는 사람보다 다른 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지. 왜냐면 밀키트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외식을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고 집 나간 뭐 남편도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안 돼. 그 집에 맛있는 요리를 하는 아내가 있다고 해서 집 나가고 바람 나간 남편이 안 가. 지금 백김님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난감이 된 기분이다. 에이, 근데 이거는 정숙님이 너무 과한 인식이고 왜냐면 정숙님도 백김님한테 야구르지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정숙님은 한 번 출연했던 사람이고 새롭게 출연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선택에서 야구르자고 지나가면 그건 상대가 느끼기에 뭐야 나 좋다고 나 선택해주고 그럴 땐 언제고 장난감 느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상대를 악인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악인화를 시키면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더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정숙님 내면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어깨동무 할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이성으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어깨동무 할 수 없지 않죠. 학교에서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 뭐 같이 술도 한 잔씩 한번 뭐 이렇게 그분 남의 거 있으면 술도 한 잔 하고 이렇게 해서 친해진 뭐 그런 사장님이라면 어깨동무 할 수 있지. 아유 형님 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아유 뭐 누님 하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지. 근데 백김 같은 그런 조금 능글능글한 성격이면 할 수 있지. 근데 정숙님은 백김님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일 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찐따는 가서 못하지. 가서 뭐 이렇게 뭐 어깨동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못하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백김님처럼 저렇게 뭐 좋게 말하면 뭐 인화력이 좋은 거고 뭐 사람이랑 뭐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 뭐 백허그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장난을 쳤는데 이게 정숙님 1인칭 시각으로 보면 얼굴이 뭐 거의 확 들어와가지고 설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렘이 큰 만큼 배신감이 크고 배신감이 크니까 이 사람을 악인화 시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순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집에 가고 싶었대. 창피해서 직원들 생각도 나고
그렇게 정숙님의 슬픔이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백김님은 정숙님 생각에 좀 술도 마시고, 그리고 시병숙님에게 삐진 것도 있으니까 술도 마시고, 시병숙님에게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거든. 아마 이 데이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근데 또 모르지, 또 잘 풀리겠지. 질투심이 생기는 건가? 그 사이에 상처받은 정숙님은 이제 눈물까지 흘리고, 이제 저기에서 박과 황은 어쩜 이렇게 또 박과 황이 또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잠깐 얘기하자는 거예요. 뭐 나는 별로 안 하고 싶다. 또 혼자 들어갈래 됐어. 근데 그 명절 풍경이에요. 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나라 이제 전통 명절 풍경을 재현해주는 다큐, 민속 다큐 낯솔 사계군요. 근데 그 고추 드립도 백김님이 먼저 쳤었어. 무슨 고추? 이러면서 그 먼저 친 거는 백김님이었어. 근데 이제 그 백김님의 드립에 정숙님이 맞춰준 거지. 근데 물론 그 전에 뭐 묶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식으로 먼저 했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간 거긴 했지. 그렇게 일단 낯솔 사계는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